안녕하십니까. CNB 메디컬 클리닉 이희석입니다. 날씨가 추워지면서 유난히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또 모임이 많아지는 요즘 술을 한 잔만 해도 붉어지는 사람도 있고요. 이처럼 붉어진 얼굴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시죠? 그래서 메디컬 클리닉 오늘 이 시간 맑은 피부과 신상식 원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혈관 질환과 피부 노화의 최신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. 원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얼굴이나 몸에 이 혈관이 늘어나서 고민이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. 또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얼굴이 쉽게 늘어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.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이 얼굴이나 몸에 혈관이 늘어나는 것은 대부분이 선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. 흔히 혈관종이라든가 화염상 모반, 또 안면 홍조, 그리고 주사 같은 것들, 그리고 얼굴이라든가 이 몸에 혈관들이 늘어난 실핏줄이 있죠.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질이 먼저 있고요. 나이가 들면서 환경 변화 때문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, 이 얼굴에 안면 홍조나 또 선천적으로 붉은 반점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최근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혈관 질환을 치료하고 있을까요? 이 혈관 레이저의 발달은 1980년대부터 발달되어 왔는데요. 이 기존에는 혈관 치료를 하게 되면 이 혈관이 터지면서 생기는 멍 때문에 또 부기, 또 흉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. 최근에는 혈관 전문 레이저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585나 595 파장의 그런 혈관 전문 레이저와 또 최근에 IPL이 또 개발되었죠. 그리고 혈관이 가장 큰 경우는 이 혈관 경화요법이라든가 더 큰 경우는 수술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이 현재의 치료법입니다. 네, 이 혈관 치료를 하다 보면은요, 얼굴이 붓고 또 멍이 오래가서 이 사회생활을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는데요. 최근 레이저 치료는 이런 불편함은 없나요? 그렇죠. 이 혈관 레이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멍이 들어서 사회생활이 힘들다는 건데요. 이 최근에는 그 멍이 드는 이유가 레이저를 쪼이면은 정상 피부에 있는 10에서 40mm의 작은 혈관들이 이 혈관이 응고되면서 생기는 반응입니다. 근데 그런 반응들을 정상 부위뿐만 아니라 피부의 병변 부위를 구별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는데요. 그렇게 함으로써 멍을 피할 수 있고 부기라든가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 기존 혈관 레이저 치료로 오랫동안 멍이 들면서 생활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그 불편함을 좀 줄이고 멍이 들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면은 참 편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? 예, 그렇죠. 예,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사진 보시면은 기존의 레이저는 이렇게 멍이 많이 들어서 또 멍이 들다 보면은 물집이 생기고 그 물집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 것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. 네. 최근에 나온 레이저는 이 가운데처럼 같은 에너지를 주더라도 멍이 들지 않고 이처럼 거의 피부에 변화가 없이 평변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. 같은 레이저인데요. 이 같은 파장 내에서 펄스 수를 늘림으로써 에너지를 높게 쏘더라도 멍이 들지 않는 이런 장점을 이용한 것이 현재 이제 레이저 치료 발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중에 이 시너지 멀티플렉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. 기존에는 레이저를 치료할 때는 혈관 레이저를 따로 썼고 또 0.6mm 이상의 굵은 혈관들은 엔디아그란 레이저를 따로 썼습니다. 근데 그것이 에너지 주를 너무 높이다 보면 부작용을 또 초래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최근에는 두 가지 레이저를 동시에 쏘므로써 낮은 에너지로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멀티플렉스 기법입니다. 이 혈관이 늘어난 경우에 시술 방법과 이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. 시술 방법은 어떻습니까? 이 혈관 질환은 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마취 연고를 바르고 한 30분 정도 지나면 시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연고 효과 때문에 작은 혈관들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차가운 냉각 팩을 한 다음에 이 옆에서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레이저를 바로 시술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. 네, 시술 후의 사진이 궁금한데요.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죠. 네, 이 혈관을 보시면은 혈관은 이렇게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즉 표피 밑에 있는 진피를 보면은요, 진피 내에는 이런 위에 있는 혈관과 아래에 있는 혈관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말초 혈관 쪽에는 모세 혈관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모세 혈관이 늘어나는 질환이 있고요. 이 전체의 네트워크가 늘어나는 질환들이 있고 또 기형적으로 이것이 한 덩어리를 만드는 그런 병변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것을 모두 혈관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기존의 방법인
이 전통적인 혈관 레이저는 이런 작은 혈관들, 6mm 이하의 혈관들을 시술하는 방법입니다. 치료 후에 멍이 조금 남을 수가 있지만은 깨끗이 치료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. 특히 코 주위는 혈관이 굉장히 발달한 부위입니다. 그래서 이 치료 후에는 없어진 듯 하다가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흔한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3회 정도 또 3회 이상을 치료해야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좀 더 굵은 혈관, 즉 0.6mm 이상의 굵은 혈관들을 치료할 때는 엔디아그 레이저라는 것을 시술을 했는데요. 이거의 단점은 멍이 들고 붓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멀티플렉스의 기법은 혈관 레이저를 먼저 쏘고 이 엔디아그 레이저를 그 다음에 약간의 시간차를 주면서 동시에 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홍반도 없고 멍도 없이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예인데요. 이 볼에 생긴 굵은 혈관들이 단지 그 굵은 혈관을 없애는 레이저 혼자만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붓고 멍이 들지만 멀티플렉스 기법으로 즉 혈관과 엔디아그 레이저를 동시에 쏘게 되면은 이렇게 붓지도 않고 바로 치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모세혈관 질환 치료인데요. 코 옆에가 흔히 많이 이렇게 발달을 하죠. 치료 후에는 치료 직후의 모습인데 거의 변화가 없고 한 번 치료한 뒤에 한 달째 모습인데요. 소실된 것을 볼 수 있죠. 이 케이스도 코 옆에 조금 이렇게 큰 혈관들이 치료 직후에 아무 변화 없이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죠. 이 볼에 생긴 혈관 확장입니다. 이 케이스도 이 혈관들이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모세혈관까지 많이 늘어난 케이스입니다. 이런 경우는 일반 전통 레이저로는 멍이 많이 들고 치료하기가 힘들었습니다. 하지만 멀티플렉스 기법으로 2번 치료한 뒤에 그 얼굴에 큰 변화도 없이 표시가 나지 않으면서 치료된 결과입니다. 이 경우도 볼 옆에 즉 눈 밑에 늘어난 모세혈관인데요. 멀티플렉스 기법으로 순간차를 이용해서 둘 레이저를 치료했을 때 얼굴에 표시가 나지 않으면서 멍도 없이 치료되는 예입니다. 마찬가지죠. 굵은 혈관들, 이 혈관을 치료하려면은 이 레이저로 태우거나 아니면은 전기로 지지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러지 않고 즉 표시가 나지 않으면서 멍도 없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. 이 예는 모세혈관을 다른 레이저인 IPL이라고 들어보셨죠? 그 IPL이 최근에 이제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개발된 레이저가 루미니스 1인데요. 그 루미니스 1 치료를 할 때 이것은 단순 레이저를 쪼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임을 갖다가 동시에 쏘이는 건데 그것을 치료했을 때는 약간 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즉 열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 IPL에서는 화상을 입거나 또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흔한데 이 루미니스 1은 그런 경우가 없이 마찬가지로 표시가 나지 않으면서 모세혈관이라든가 안면 홍조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케이스도 루미니스 1을 통해서 얼굴에 모세혈관을 치료한 케이스입니다. 특히 이 루미니스 1은 잡티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혈관뿐만 아니라 잡티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겨울철 이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면은요, 유난히 얼굴이 밝아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. 보통 안면 홍조라고 하죠.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? 예, 정상인들은 추운 데 있다가 들어오면은 혈관이 확장되더라도 금방 좋아지거든요. 근데 안면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혈관이 쉽게 늘어나고 또 수축이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오랫동안 붉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반복되고 지속되면은 평소에도 늘 붉어 있는 상태로 있게 됩니다. 이것을 바로 안면 홍조라고 합니다. 이 안면 홍조의 원인들은 흔히 이제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은 폐경기, 즉 갱년기 때 늘어난 경우를 볼 수 있고요. 그 외에도 이 감정 변화라든가 또 여러 주위 환경 때문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질환적인 건데요. 그것은 주사라고 해서 홍조가 진행되다가 나중에는 여드름처럼 발진이 생기고 결국에는 딸기코처럼 코도 커지는 그런 주사가 큰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. 네, 주위에서 보면은 이런 안면 홍조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.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해를 많이 받으셔서 좀 불편하시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안면 홍조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즉 더위 노출을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은 주위 환경을 좀 춥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피한다든가 또 술 같은 거를 피하고 그런 생활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은데 근본적으로는 늘어난 혈관을 줄이는 것이 좋은데
그 방법이 바로 레이저 시술입니다. 그래서 이미 늘어난 혈관을 줄이는 방법에는 혈관 레이저와 또 IOP를 이용한 시술 방법이 있습니다. 예, 그러면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환자도 평소에도 늘 이렇게 얼굴이 붉어 있는 안면 혼조를 호소한 분인데요. 혈관 레이저를 통해서 3회 시술한 뒤에 얼굴의 혼조들이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분은 좀 더 심한 경우죠. 네. 평소에도 늘 붉어 있고 심할 때는 이렇게 불이 붙는 것처럼 굉장히 심한 증상을 호소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이 시너지 멀티플렉스의 시술을 3회 시술한 뒤에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분도 마찬가지의 안면 혼조를 호소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 잡티를 같이 개선하기 위해서 루미니스 1 시술을 하신 분입니다. 기존의 IPL이 얼굴이 많이 붓고 물집이 생긴 것에 비해서 이 루미니스 1은 그런 붓이라든가 얼굴에 변화가 없이 홍조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인데요. 이 한 번 시술한 후에도 이렇게 많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죠.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주사라는 질환입니다. 주사란 말은 우리 라틴어에서 왔는데요. 이 장미를 뜻합니다. 즉 로우스라는 장미를 뜻한데 장미꽃처럼 붓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말의 주사는 술 주자에 여드름을 의미한 사자를 붙여서 만든 말입니다. 그래서 이처럼 얼굴이 붉어지고 여드름이 나는 것을 주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드름과 이 혈관 늘어난 걸 동시에 치료하는 방법으로 이 시너지 레이저를 2번 치료한 뒤에 많이 개선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분도 코랑 얼굴이 전체적으로 빨가면서 여드름이 많이 나 있죠. 이 1회 치료한 뒤에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. 이분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를 같이 겸해야 됩니다. 그래서 약도 같이 먹고 계신 분이고요. 특히 코를 보면 아주 빨갛죠. 네. 즉 로우즈란 말이 실감나는데요. 이런 주사의 치료는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레이저 치료를 겸해야 되는 겁니다. 특히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. 이 코가 많이 딸기코처럼 커지고 또 혈관이 늘어나면서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럴 때도 약물 치료를 겸하면서 레이저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말기에는 이 딸기코라 그러죠. 코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 울퉁해지는 경우가 볼 수 있는데요. 이렇게 이미 커져버린 경우는 이 박피를 통해서 이 코 사이즈를 줄여야 됩니다. 그래서 주사는 자연히 치료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해지게 되는데 이 주사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선은 술 마시는 것을 자제하셔야 되고요. 또 스테로이드 연고라든가 먹는 약도 피하셔야 됩니다. 그 약이 혈관을 늘리기 때문이거든요. 그리고 평소의 생활 습관은 이 뜨거운 밥이나 국, 또 찌개 같은 거, 심지어 커피를 마시더라도 뜨거운 커피보다는 좀 식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, 또 입안이 얼얼하고 땀이 많이 나는 음식, 그런 자극이 심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. 특히 겨울철에 이제 밖에 있다가 갑자기 뜨거운 데 들어오거나 또 음식을 만들 때 뜨거운 김을 바로 쪼이는 것들, 그런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. 운동도 너무 과격하거나 심한 운동은 좀 피해 주셔야 기능을 좀 더디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사우나에 목욕탕 가시더라도 뜨거운 탕 안에 있다기보다는 좀 그걸 피하는 게 좋고요. 사우나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햇볕을 많이 쬐면은 그 햇볕의 자외선 때문에도 혈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선크림을 바르시는 것이 좋고 또 피부에 로션이라든가 평소에 바르는 화장품을 발랐을 때 따끔거리는 증상이 있으면은 그것을 피해주는 것이 이 주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이 선천적으로 얼굴이나 몸에 붉은 점이 생기신 분들이 계시는데요. 보통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경우 최근에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? 이 선천적인 혈관 질환에는 화염상 모반을 비롯해서 딸기종, 즉 딸기양, 혈관종 그런 여러 질환들이 있게 되는데 이 두 가지로 크게 대별될 수 있습니다.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? 네. 이 화염상 모반은 이 화염, 즉 불꽃처럼 빨갛다는 뜻을 가지고 내포하고 있는데요. 네. 또는 포도주 색깔의 그런 자반을 말합니다. 그래서 이런 화염상 모반은 어렸을 때 서서히 조금 희미하게 나타나다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해지는 경우를 이 화염상 모반이라고 합니다. 반면에 딸기처럼 이렇게 커지고 또 굉장히 보기 좀 흉측한데 네. 그것이 돌 때 가장 심했다가 이 2살이 되면 좀 줄어들고 보통 10살이 되면 자연히 줄어드는 것을 이 딸기양 혈관종이라고 합니다. 네, 지금 보니까 색깔도 다르는데요. 나타난 색깔이 다르는데 그러면 증상도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건가요? 예, 그렇죠. 이 화염상 모반은
처음에는 약하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혈관도 두꺼워지고 치료도 어렵습니다. 하지만 빨기색 혈관종은 자연히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하지만 이 신체의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, 즉 입이나 성기 주위, 또 손가락 이렇게 좀 변형을 일으킬 수 있을 때는 바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그때 치료하는 방법이 이런 레이저를 통해서 시술하는 방법인데요. 혈관 레이저를 통해서 치료 3회 후에 화염상 모반이 치료된 후의 모습이고요. 빨기색 혈관종은 치료가 안 됐을 때는 이처럼 사이즈를 줄여주는 레이저 시술을 받게 됩니다. 이 화염상 모반의 다른 그림인데요. 이 혈관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없었던 이런 동글동글한 이런 몽골이가 생기게 됩니다. 이 몽골이는 이미 커지면서 피부까지 커져버린 경우거든요. 네. 이런 것은 치료가 잘 안 됩니다. 결국은 깎아내야 되는데 기존의 혈관 레이저로는 깊이가 오래 깊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레이저 시술을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엔디아그 레이저는 이런 굵어진 혈관들을 치료할 수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것도 흉터를 만들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었고요. 하지만 이 시너지 멀티플렉스의 기법은 그런 혈관 레이저뿐만 아니라 이런 깊이 있는 혈관의 덩어리까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흉터를 만들지 않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분은 3번 치료한 뒤의 모습인데요. 이분을 조직 검사를 해서 보면은 이 피부의 표피나 위층의 진피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피부 깊게 이 혈관 레이저가 쪼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즉 피부에는 손상이 없으면서 이 4.2mm 깊이까지 깊게 침투되어서 혈관 덩어리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으로 치료 효과를 높인 레이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다른 예인데요. 이렇게 목 주위에 생긴 화염상 모반이 일반 이렇게 얕게 있는 경우는 일반 혈관 레이저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. 네. 하지만 이처럼 혈관 덩어리가 있거나 또 혈관 굵기가 0.6mm 이상, 이분은 한 3mm 이상 되는 큰 혈관인데 이렇게 굵은 혈관을 치료할 수가 없었거든요. 네. 하지만 이 멀티플렉스의 장점은 이 깊게 있는 혈관 덩어리까지 시술할 수가 있습니다. 이분도 지금 2번 치료한 뒤에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네. 이 화염상 모반이 나이가 들수록 치료가 어렵다고 그랬죠. 왜 그런 거니?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피부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혈관 레이저에 보통 10번을 해도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포기하는 수가 많았었는데 이 멀티플렉스의 기법은 2번 치료한 뒤에 거의 희미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방법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IPL의 다른 업그레이드된 루미너스 1을 이용한 치료법인데요. 혈관 피부의 두께가 얇고 또 혈관 깊이가 얕을 때는 이런 루미너스 1을 통해서 무려 2번만 해도 이렇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이분도 마찬가지인데요. 이미 두꺼워진 그런 혈관 덩어리는 그 엔디아가를 통해서 루미너스 1과 같이 컴바인하게 되면은 효과적인 치료를 볼 수 있습니다. 네. 이런 선천적인 혈관 질환의 치료의 예를 보여주시면은요, 이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. 네. 또 한 가지는 이미 그렇게 큰 혈관들을 치료할 때는 이 레이저를 통해서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랬죠. 네.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경화요법이라 그래서 혈관 내에 주사를 놓음으로써 혈관을 줄이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. 물론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수술로 처리를 해야겠지요. 하지만 그렇게 치료를 하고 난 뒤에도 아주 작은 혈관들 또 실핏줄은 치료하기가 힘들었습니다.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이 엔디아그 레이저를 들 수가 있습니다. 사진을 보시면은요. 이 다리에 이렇게 혈관들이 늘어난 분들이 계시거든요. 네. 이렇게 늘어난 혈관을 시술을 하게 되면은 큰 변화가 없이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. 또 다른 예인데요. 이렇게 보기 싫게 늘어난 이런 거미줄 모양의 이런 가는 혈관들은 굳이 혈관 내에 바늘을 꽂거나 그런 시술이 없이 그냥 빗을 쪼임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. 네. 이 얼굴에 여드름이 나면서 혈관이 늘어난 경우, 또 여드름 흉터가 생긴 경우에 치료법이 궁금한데요. 최근 여드름 치료의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을까요? 일반적으로 여드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평소에 잘 씻는 겁니다. 피부를 청결히 하는 거고요. 그러려면 잘 평소에 씻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씻는 것보다는 하루에 3번 정도 여드름 비누를 통해서 잘 헹궈내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나서 이미 나와 있는 그 염증을 없애는 방법은 피부 스케일링이라고 그러죠. 그럼 피부 관리를 통해서 빨리 개선시켜줘야 되고요.
이 최근에는 그런 일반 관리 외에도 레이저를 통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시너지 멀티플렉스의 레이저라든가 또 PDT를 이용하는 화학 방법 또 써마지 같은 그런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재발을 막고 다른 약물 치료를 하지 않으면서 치료하는 방법들을 최근에 많이 또 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네, 이 여드름 치료에서의 레이저의 역할 그리고 치료 효과를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. 설명 좀 해주시죠. 네, 이 사진을 보시면 얼굴에 생긴 이런 염증은 이 염증 주위로 새로운 혈관들이 만들어지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또 흉터를 만들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혈관을 빨리 줄여주는 것이 재발을 막고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럴 때도 혈관 레이저를 쪼여주게 되면은 이 경우도 시술 뒤에 이틀 뒤에 바로 염증이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죠. 또 오랫동안 여드름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깊은 흉터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. 흉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드름이 만들어지죠. 이렇게 자꾸 만들어진 여드름은 관리를 잘못하면 이런 흉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염증도 빨리 없애고 이미 꺼져버린 이런 흉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시너지 레이저를 통해서 그 재발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치료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.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이 여드름이 턱 주위에 나는 사람들은 턱이 점점 자랍니다. 비웃살이라 그러죠. 네. 그래서 마치 켈로이드처럼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얼굴에 변형이 만들어지는데 그럴 때도 이 레이저를 통해서 또 심한 경우는 주사를 같이 맞으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. 이분처럼 이 여드름이 아주 악화되고 흉터가 있는 분들은 그때그때 관리를 못 해주게 되면은 나중에 여드름이 좋아지더라도 결국은 흉터로 남게 되거든요. 그래서 흉터를 예방하는 차원 또 현재 있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시술 방법이 이런 레이저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? 네.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스케일링이라 그래서 피부 관리만 할 때는 이 시술 후에도 빨간 자국이 안 없어집니다. 이런 빨간 자국은 몇 개월 가죠. 그런데 레이저를 통해서 같이 겸하게 되면은 이 피부 스케일링만 해서 안 없어진 이런 빨간 자국들이 3번 뒤에는 깨끗이 좋아진 걸 볼 수 있고 피부톤까지 많이 좋아지죠. 그리고 이렇게 안에 하얗게 들어있는 이런 면포성 여드름과 이 염증을 같이 동반한 케이스인데요. 이럴 때는 이 알라라고 그래서 빛을 흡수하는 약물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최근에 PDT 치료라고 하는데요. 피부과에서는 피부암이라든가 이런 염증성 여드름 또 피부 노화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약을 바르고 레이저를 쪼게 되면은 2번 시술 뒤에 이렇게 나타난 모양인데요. 보통 2번이나 3번 뒤에 거의 완벽하게 여드름이 치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네. 또 다른 예인데요. 이렇게 막 올라온 좁쌀 여드름이라 그러죠. 이런 좁쌀 여드름 경우도 PDT를 바르고 치료를 하게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이 사람도 3회 뒤 모습인데요. 거의 완벽하게 치료가 됐죠. 그래서 재발을 줄일 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염증까지 깨끗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최신 의료기구를 통한 방법들이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이미 생겨버린 여드름 흉터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? 예. 여드름 흉터는 한 번 생기면 평생 가죠. 그래서 두고두고 이게 원망이 되는데요. 흉터를 치료하는 방법은 기존에는 이제 박피였죠. 화학 박피나 레이저 박피를 통해서 오랫동안 얼굴이 빨개지는 걸 감수하면서 치료를 하셨어야 됐습니다. 최근에는 이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. 또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. 그래서 얼굴에 표시가 나지 않고 흉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? 그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.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또 이 레이저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선 레이저 쪽에서는 써마지라든가 시너지 또 프라셀과 같은 자꾸 자극을 주면서 피부를 올리는 방법을 많이 선호합니다.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? 깊게 이렇게 폐에 있는 여드름 흉터인데 써마지 같은 경우는 이 흉터를 올릴 뿐만 아니라 얼굴을 전체적으로 올리는 리프팅 효과 같이 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써마지가 효과질 수가 있고요. 또 이분도 레이저 박피를 2번 치료한 뒤의 흉터의 모습인데요. 그래도 울퉁불퉁하죠, 많이. 이런 울퉁불퉁한 표정을, 이 피부의 모양을 도마토신이라는 주사 방법을 통해서 흉터를 분리시켜주게 되면은 좀 더 매끈한 피부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분은 이제 단지 도마토신, 즉 주사만으로서 얼굴에 표시가 나지 않고 염증이라든가 흉터를 개선하는 방법인데요. 아직은 좀 한계가 있죠. 마찬가지죠.
또 한 가지는 이렇게 코에 이 염증이 자꾸 재발되면서 딸기꽃처럼 이렇게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. 이런 경우는 박피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박피는 오랫동안 자국이 남기 때문에 더모토신 방법으로 표시가 나지 않으면서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 프락셀이라 그래서 이 피부에 작은 홀을 뚫어서 피부를 올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것이 이제 피부과의 최근 또 트렌드입니다. 네. 먼저요, 이 노화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. 피부의 노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? 예, 노화란 것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. 그게 자연적으로 늙어가는 노화가 있겠지만은 이 술, 담배를 많이 마시는 분, 또 추운데 바람이 많이 있는 데서 생활하신 분들, 또 햇빛을 많이 쬐이신 분들, 그런 주위 환경 때문에 생기는 노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이 햇빛 때문에 생기는 노화인데요. 그것이 바로 광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노화라고 할 때 확연하게 눈에 띄는 증상이 주름이에요. 자외선에 의한 노화는 주름 외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? 특히 햇빛을 쬐일 때 그 노화가 더 악화된다 그랬죠. 그래서 참 좋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? 네. 이처럼 얼굴에 주름 하나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아주 주름투성인 사람이 있죠. 이 두 분은 사실은 나이가 같습니다. 하지만은 산속에서 햇빛을 쬐지 않은 분과 이 들에서 늘 햇빛을 쬐고 일하신 분들은 이렇게 노화의 차이가 큰 차이가 올 수 있습니다. 그런 햇빛 때문에 생기는 노화를 본다면은 얼굴에 이런 잡티가 생기고 또 혈관이 늘어나고 모공이 늘어나면서 주름이 생기는 것을 노화라고 할 수 있죠.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먼저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탄력이 떨어진 분도 있고요. 그 혈관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주름만 많이 생기면서 탄력이 생기는 그런 노화도 있습니다. 예, 그런 노화의 원인은 피부를 만드는 그 구성 성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. 햇빛을 오랫동안 쬐게 되면은 피부에 콜라겐이라든가 그런 탄력 섬유를 만드는 이 섬유 모세포라는 게 있습니다. 이 모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노화가 오면서 이 탄력 섬유를 또 콜라겐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화가 온다고 볼 수 있고요. 또 이런 혈관 자체는 점점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혈관이 늘어난 그런 모든 현상을 통틀어서 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이 할 수만 있다면은요, 이 피부에 생기는 나이테를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사람들, 특히 우리 여성들의 바람인데요. 노화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? 노화의 치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평소의 예방입니다. 즉,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할 수 있으면 그만큼 덜 늙는 비결이거든요. 그래서 평소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, 한 번 바르고 끝낼 게 아니라 아침에 바르시고 점심에 바르시고 그렇게 하루에 두세 차례 바를 수 있을 만큼 바르시면 그만큼 덜 늙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노화가 점점 누구나 오기 때문에 온 노화를 개선시키는 방법들이 이제 최근에 피부과에서 많이 시술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루미니스 원이라든가 시너지 또 프락셀 그 외에도 써마질 리프트를 통한 레이저 시술 방법들이 있고요. 또 더마토신을 통해서 즉 주사를 통해서 간단히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 네. 이런 단계를 이미 지나버리신 분들 즉 노화가 아주 심하신 분들은 신부 피부 재생술을 통해서 피부 노화를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. 네, 피부 노화도 정도에 따라 이 치료법이 달라지겠어요, 그렇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. 이 얼굴에 주근깨나요, 이 검버섯을 치료할 때 최근에 이 IPL 치료가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. 어떤 원리에 의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? 이 IPL은 이 Intense Pulse Light, 즉 아주 강한 파장의 빛이란 뜻입니다. 네. 일반적으로 레이저는 한 가지 빛만 나옵니다. 한 가지 파장만 나오는 데 비해서 이 IPL은 여러 가지 파장이 동시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필요한 파장만 선택적으로 끊어서 쓰는 그런 시술 방법입니다. 근데 장점이 레이저의 장점은 한 가지 질환만 치료한다고 본다면 IPL은 여러 빛이 동시에 나오면서 부가적으로 같이 노화를 개선시킨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IPL이 더 개선돼서 새로운 IPL로 나온 것이 4세대 IPL인 즉 루미니스 1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루미니스 1은 기존의 IPL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업그레이드된 레이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루미니스 1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시술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이 기존의 IPL들이 시술 후에는 자국을 남기고 또 심하면 물집을 만들고 가장 큰 문제가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까매지는 이런 부작용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